고객이 반응하는 SNS 채널 운영 전략에 대해서 같이 강의할 백인혜입니다. SNS 채널이 요새 다양한 것들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이나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선호하시는 채널들이 있는데요. 그걸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고객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냥 검색만 해봐도 정말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비 패턴을 알아봤더니 관련 주제를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상당수였고요.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또 최저가 검색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업체가 어떤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비교할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구매 선정의 자격 조건을 정하기 위해 이런 것들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 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통계치를 주신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운영하는 브랜드에 타겟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맞는 채널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인스타가 대세라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템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네이버가 무슨 어쨌다 이래가지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먼저 내가 SNS를 하고 싶은데 그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1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고요. 혼자서 하는 일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채널에 어떤 브랜딩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나를 같이 브랜딩하면서 상품을 알릴 것인가? 그런 걸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퍼스널 브랜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브랜드의 상품, 판매를 위한 것이냐? 이런 방향성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설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목표는 뭐다? 뭐 예를 들면 누군가는 나는 팔로워를 10,000명을 만들 거예요. 누군가는 다양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에 목표를 두겠어요. 아니면 나는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고 소통을 통해서 정말 찐팬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향성을 퍼스널 브랜딩, 나를 알리면서 나의 이런 비즈니스 일기를 쓰면서 상품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컨셉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요새 조금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우리 피드라고 하죠. 첫 느낌입니다. 고객들은 이 첫 이미지를 보고 팔로우를 누를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니 이런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에 여기는 제주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피드를 보면은 로고 색상이 초록 색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 제품이던 어딘가에 초록초록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이소 인스타그램을 봤더니 제품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쁘게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이 제품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면 먼저 내가 원하는 방향성의 샘플 이미지를 찾아 놓고요. 내 제품을 찍을 때 그걸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찍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음 정보성 콘텐츠로 아예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육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 타겟이 육아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엄마가 뭐뭐 하는 꿀팁, 무슨 엄마가 보면 뭐 좋을 만한 뭐 장바구니, 뭐 이런 정보성 콘텐츠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통 개인 계정과 나의 샵을 같이 알리시는 경우에는 일상 플러스 소통형이 많죠. 예전에는 이분이 밭에서 어떻게 뭐 이런 걸 농사하는 사진도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한 번씩 제철 농산물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요, 직접 이분이 어떻게 농산물을 키우셨는지를 봤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SNS 잘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카테고리라도요, 먼저 한번 쭉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베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미지의 비밀 3가지. 이렇게 모모의 비밀, 거기에 플러스 숫자가 들어간 거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컨텐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잘 나가는 옷의 비밀이었으면 저는 잘 나가는 화장품의 비밀, 이런 식으로 바리에이션해서 내 아이템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해보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광고를 하려면 페이스북을 뺄 수는 없는데요. 페이스북의 특성은 아무래도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요. 소통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진정성 있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 안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죠.
패친들이 메신저가 옵니다. 저희 이번에 여기에 강의가 있는데요. 한번 강사님 와서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나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요. 언제까지 고객을 우리가 찾아서 영업을 할 건가요? 그쵸? 그래서 먼저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어떤 매력 있는 시각적인 콘텐츠가 중요한 채널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젊은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가의 장비를 판매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고관여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다 이러면 저는 오히려 페이스북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사진 찍는 것도 잘 모르겠고 글 쓰는 걸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네이버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에는 로직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유용한 정보성입니다. 옛날같이 뭐 일상 썼다가 무슨 뷰티 썼다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내 주제에 맞는 양질의 컨텐츠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남의 거 뭐 이렇게 복사에다 붙이는 거 이런 거는 네이버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카오톡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은 하고 계시는데 카카오톡 채널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있으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채널은 그룹을 지정해서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콘텐츠 하나를 던지는 것보다는 그룹별로 그들에 맞는 콘텐츠를 지정해서 광고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널 안에 어떤 콘텐츠를 올리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고객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객이 누군가. 제가 제조사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내 제품에 심취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막 특허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얘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마구마구 업로드를 했습니다. 고객들이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죠. 네. 고객이 이제는 광고라 인식하면은 반응을 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고처럼 보이지 않고 일상처럼 라이프 스타일처럼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 용어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허받은 성분, 무슨 우리만 아는 그런 고급 기술, 이거를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고요. 주저리 서술형으로 쓰시는 거는 SNS 콘텐츠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짧고 굵고 임팩 있게. 그리고 SNS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담더라도 아 맞아 정말 정성스럽다. 와 되게 이렇게 정성스러워서 만들었는데 한번 써보고 싶다. 네, 이런 공감이나 이런 감성 이런 것들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렌터카 회사입니다. 보니까 파주 실내 데이트 코스 내가 관심 있는 파주에 가면 가볼 만한 곳? 그럼 궁금하니까 한번 보게 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여기에 그래서 이런 파주에 갈 때는 이런 렌터카를 타고 가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죠. 대놓고 광고하지 말고 정보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콘텐츠를 제작해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막걸리 브랜드죠. 네, 막걸리 브랜드인데 계정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계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하나는 이 브랜드 마케터의 사적인 이야기 하면서 웹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요 이래가지고 지금 막걸리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브랜드의 이야기를 직원이나 이런 캐릭터 설정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자칫하면 딱딱할 수 있는 이런 관공서나 이런 그런 것들이 어떤 캐릭터를 넣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죠. 그다음 또 요즘에 이제 대세죠. 큐레이션 컨텐츠. 요즘에는 제품을 대놓고 노출하는 것보다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녹아서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노출하는 게 더 반응이 잘 나와요. 포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뭐 한정 이런 거에 또 고객들은 반응하지 않습니까? 시간에 대한 거, 기간에 대한 거, 장소에 대한 거, 제품에 대한 거 다양한 것에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이브 커머스가 조금은 지금 막 그렇게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소통을 해서 고객들과
팬덤을 형성하겠다,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정말 자연스럽게 댓글 올라오는 거 읽어가면서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라이브 커머스를 했더니 나중에 궁극에는 매출이 뭐 1,5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올렸는데 고객의 반응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뭐 예를 들면 저 이번에 책 나오는데요, 표지시안이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막 이런 거 막 달죠? 간접적으로 홍보가 들어가요. 우리가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영화관 오징어라는 게 있고요, 오달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테스트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나 브랜드를 알릴 때 조금 팔로우가 되시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잡으시고 어떤 방향성을 잡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결이 맞는 인플루언서한테 제품을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을 10개를 많이 내보내서 개수를 많이 늘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한 명한테 그 비용을 쓸 것이냐,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특히 유튜버한테 뭔가 영상을 관한 의뢰를 하실 때는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샘플 동영상을 하나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무작정 대행사한테 저희 인플루언서 몇 명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먼저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분들은 10만 유튜버도 있고 100만 유튜버도 있고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들은 비용이 다 달라요. 그쵸? 인플루언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맞춰서 업체한테 의뢰를 하셔야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맞게 찾아주실 수 있겠죠.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신 우리 대표님들, 소상공인님들, 아니면 강사님들, 다양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